자, 그러면 네. 이제 미스터 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. 뭐 저는 저 건프로가 저 파도를 파는 바람에 시간이 좀 밀려가지고 살짝만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공포 아니고요. 자, 헤드라인 주십시오. 바이든 시진핑 15일 미국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사실 뭐 정상회담을 1년 만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바이든의 초청을 받아서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를 간다는 거 미국에 입경을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. 미국에 간 게 시 주석이 미국에 간 게 2017년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러 간 게 6년 만이죠.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미중 간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소원했다. 네. 예를 들면 뭐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마주치면서 살짝 어레인지 해가지고 미팅한 정도 그 정도로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죠.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도 의미가 있습니다.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라는 건 사실 미 서부 개척기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 쿨리라고 하는 네. 중국인 노동자들이 철도 건설을 하고 광산 개발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특성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뭐 거주하시고 계신 분이나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전성기는 지난 듯한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그 스타트업 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쇠락하고 또 재택근무가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굉장히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고 저도 출장을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시진핑은 또 하필이면 그때 미국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해요.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그 열기가 있다는 거예요.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것들 보니까 기업인들이 시 주석의 미중 관계 전망을 듣기 위해서 참가비 $2,000를 내고 몰려들 예정이고 $2,000 정도는 낼 수 있겠죠, 사실. 기업인들이니까 뭐. 네. 그리고 시 주석과 같은 식탁에 앉는 비용만 $40,000를 내야 된다. 그래서 같은 식탁 왔는데 5천이에요? 돈 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하나는 야 대만 문제 이거 관여하지 마라. 예. 이거 우리나라다. 우리 주권 영토다. 이 얘기를 확인하려고 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최근에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해서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좀 나가는 모양이 좀 나오거든요. 예.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싹 빠지는 건 아닌데 조금 줄고 있어요. FDI라는 게 거기다가 이제 홍콩 증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, 미국 기업인들의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냐.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. 미중 정상회 의제 전망이라는 요약본이 있는데 한번 올려봐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를 이거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개입해서 요구해라. 그리고 중국과 이란이 밀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전쟁 확전 억제 및 이란 개입 방지에 니네들이 좀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력도 너 더 해야 되고 또 군사대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국이 자중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사실 이거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게 중국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네. 중국이 계속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분쟁 지역에 뭔가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얘기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거고. 두 번째는 미국 대선 개입이라든지 마약 협력이라든지 중국 내 미국인 억류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. 그래서 펜타닐 우리 마약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이거 중국에서 저가로 풀어가지고 전구체를 미국의 젊은이들이
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중국 내 미국인 억류된 3명이 있는데 이거 석방 문제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민원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. 국제적인 역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. 정상회담이기 때문에. 그런데 정상회담은 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하죠. 외교가에서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습니다. 이게 고전인데 트럼프가 그걸 깨버렸지. 네? 트럼프가 하면 대부분 정상회담이 잘 안 되더라고. 네.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든은 어쨌든 외교적 프로토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식 스타일의 전형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한 파열음을 내거나 실패다 이렇게 봉합되기보다는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을 받지 않을까. 만난 것 자체가 그쵸. 의미가 있습니다. 예.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배경에는 이제 미국 선거가 한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. 네. 미국에 중국계 이민자 수가 520만이 있어요. 와.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. 200만 있어요. 오. 그다음에 인도계가 480만. 네.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은데 중국이 520만이 다 유권자는 아니죠. 물론. 물론 국민권이 없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니까. 그러나 어쨌든 중국계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른바 몇 개 스윙 스테이트 그 얘기 드렸잖아요. 예.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뭐 스윙 스테이트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중국 이민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서적인 오리진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로 와서 정착하고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는 지역이라는 측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냉대를 할 입장은 아닌 거 아니냐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15일이니까 내일 모레죠.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쯤이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쯤이면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낙관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전망도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좀 기대를 오랜만에 중국 지도자가 어쨌든 미국 땅을 밟게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의 1년 앞둔 선거의 후보로 입장에서는 시진핑과의 관계를 너무 강하게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봉합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 네. 전병서 소장님 나오시니까 그때 조금 더 네.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? 예, 네, 우리 알겠습니다.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또 저녁에는 뉴스룸으로 예.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뉴스 3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.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.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.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.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.